14강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80쪽 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맞춤법과 관련해서 띄어쓰기 부분 나와 있죠. 물론 예전처럼 이 띄어쓰기를 일일이 외워서 푸는 형태로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나오면 역시 제시문형으로 띄어쓰기의 기본 원칙을 주겠죠. 그래서 이제 단어별로 띄어쓰되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큰 원칙을 준 다음에 이런 개별적인 단어들에 대해서 사전형으로 정보를 주거나 아니면 설명으로 이럴 때는 조사다. 이런 것들을 설명으로 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이해하는 거예요. 자, 일단 보시면 조사는 기본적으로 앞말에 붙여 쓰고요. 그 다음에 조사가 겹치거나 조사가 어미 뒤에 붙는 경우도 앞말에 붙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준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를테면 집에서만큼 했을 때 조사니까 앞말에 붙이고요. 다른 조사 뒤에서도 붙여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하면서까지도라고 했을 때 이 말하다의 면서라는 어미가 붙은 거고요. 어미 뒤에 까지와 도라는 조사가 왔는데 이런 것들 쭉쭉 붙여 써야겠죠. 자, 설명을 주면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의해야 할 조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가치 같은 경우에는 같다라는 말에 이가 붙어서 조사로 쓰이는 겁니다. 그죠? 사전 정보를 준다고요. 이렇게 조사.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 정보를 보고 눈같이 흰이라고 했을 때 이때 가치를 누리나는 체언 뒤에 붙여 써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같은 경우는 조사가 아니에요. 얘는요. 그죠? 같다의 같다의 어간에다가 은이라는 어미가 붙은 하나의 형용사의 활용형이죠. 별개의 단어니까 따로 띄었어야 되는 거고요. 비단 같은 했을 때 따로 띄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깨나 같은 경우도 이런 거죠. 여기에 조사라는 정보를 줄 거고요. 그러면 돈 깨나 있다고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붙여 써야겠죠. 가볍게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밖에 요거는 좀 사전 정보 나올 때 잘 보셔야 되는데 이미 요거는 사전 정보용으로 출제된 적이 있기도 해요. 물론 이제 수능 국어 문법에서 우리 밖에라는 것이 조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를 뜻하는 밖이라는 명사에다가 그 다음에 조사애가 붙은 경우도 있어요. 그죠? 이를테면 교실 밖에 사람이 서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밖에는요. 외부를 뜻하는 밖이라는 명사에 애라는 조사가 붙은 거겠죠. 그리고 밖에 자체가 한 덩어리의 조사로 쓰일 때는요.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사로 쓰일 때는요. 주로 뒤쪽에 부정을 뜻하는 말이 옵니다. 그래서 너밖에 모르는 나 했을 때요. 너 말고는 자 알다의 부정인 모르는 나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개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면 두 개 이외에는 남지 않았다. 역시 부정을 뜻하는 말이 오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죠. 열심히 공부하는 것 말고는 그죠? 있다의 부정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가 조사로 쓰일 때 의미가 사전 정보용으로 나오게 되면 조사라는 거 인지하고 띄어쓰기 상에서 붙여 써야 하는 단어라는 거 그거 알 수 있으면 돼요. 4번에 은커녕 능커녕 같은 경우도요 한 덩어리의 조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원은커녕 달리기는커녕 했을 때 쭉 붙여야 되고요. 일단 우리가 보통 국어 문장에서 한 어절이 3음절에서 이제 4음절 사이이기 때문에 5음절을 넘어가면 좀 띄어쓰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데요. 사전 정보 주어진 대로 능커녕 은커녕 전체가 조사기 때문에 쭉쭉 붙였어야 한다는 거. 그다음에 하고 같은 경우도요. 얘가 조사로 쓰일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 하다에 활용용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이를테면 운동을 하다, 운동을 하고 그럴 때는 동사겠죠. 다만 이것이 와나 과의 의미일 때는 조사로 쓰입니다. 이해할 수 있으면 되죠. 바꿔보면 되지 않겠어요? 내 모자는 그것과 다르다. 그죠? 작은 오해로 그녀는 애인과 헤어졌다. 잘 됐네요. 그 다음에 사과하고 사과와 배를 가져오너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때는 조사로 붙여 쓰는 겁니다. 자,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만 명확하게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죠. 82쪽 보시면 이제 띄어쓰기 관련해 가지고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기본 생각해 보세요. 우리 왜 띄어쓰기의 기본 원칙은 뭐예요? 단어별로 띄어쓰는 거죠. 그래서 명사는 당연히 별개의 단어니까 원칙적으로 띄어쓰는 건데 다만 이제 가독성, 즉 읽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를 붙여 써야만 하는 게 아니라 붙여 쓸 수 있는 경우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지 이건 인도 아라비아 숫자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로 1, 2 이렇게 적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인도 아라비아 숫자로 이렇게 적었을 때. 그죠? 이럴 때는 의미 상관없이 언제나 붙였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순서를 나타낼 때, 이를테면 첫 번째, 두 번째, 첫째, 둘째 이렇게 얘기할 때요. 그래서 제1과 그러면 과는 원래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니까, 그죠? 원칙은 이렇게
띄었어야 하지만 자 제1과 그랬을 때 첫 번째라는 순서를 나타내기 때문에 붙여 쓰는 거 허용한다는 거죠. 3학년은 몇 번째 학년? 세 번째 학년. 그 다음에 6층은 아래에서 여섯 번째 층이 되니까 역시 순서를 나타내는 겁니다. 딱 요 두 가지 경우에만 붙여 쓸 수 있다는 걸 정보로 줬을 때 이게 적용되지 않는 범주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거 일단 넘어가기 전에요. 여기 우리 왜 제1과 제2, 제3 했을 때 요 제는요. 접두사입니다. 접두사. 접두사, 즉 접사는 혼자 단어가 되지 못하니까 언제나 다른 말에 붙어 써야겠죠. 그래서 제1과 이렇게 쓰게 되면 원칙으로 맞는 거고요. 순서니까 붙여 쓸 수 있고요.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이해할 수 있죠. 제는 제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접두사라고 했잖아요. 별개의 단어로 쓰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제 띄고 일과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1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붙여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한글로 수요나 양을 나타내는 경우에 그죠? 절대로 붙여 쓸 수 없다는 거 보세요. 7살은 이거 맞는 거죠? 원칙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역시 아라비아 숫자 나왔을 때 무조건 붙여 써야 된다는 게 아니라 붙여 쓰는 게 허용이 되는 거죠. 그죠? 기본적으로 단위 나타내는 명사 별개의 단어로 띄어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개념 상관없이 아라비아 숫자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붙여 쓰는 거 허용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 그죠? 한글로 지금 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붙여 쓰는 걸 허용한다는 규정이 없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뭡니까? 반드시 띄었어야 합니다. 요거 설명 나오더라도요. 잘 이해해 두셔야 합니다. 그죠? 7 요거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은 뭘 나타내는 말이에요. 당연히 양을 나타내는 말이고 붙여 쓸 수 있는 경우는 아라비아 숫자 뒤나 아니면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로 딱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없다라는 거. 이거 응용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다음에 보조용언의 띄어쓰기 관련해가지고요. 자,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고요. 역시 조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용언 같은 경우에 붙여 쓸 수 있는 경우 허용되는 게 있는데 이를테면 본용언 다음에 연결어미 뒤에 뭐가 나왔을 때 보조용언이 나왔을 때는요. 그죠? 붙여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사과를 먹어 보았다라고 했을 때 얘는 본용언, 얘는 보조용언이죠. 그죠? 시도의 의미가 있는. 그래서 어디에 나왔기 때문에 붙여 쓰는 게 허용이 되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는 이런 트릭을 걸 수가 있죠. 분명히 뒤에 이어지는 뭐일 때만 보조용언일 때만 붙여 쓸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주면 보세요. 본용언, 보조용언 파악하는 건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런 건 어때요? 밥을 물에 말아 먹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럴 때는 붙여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이를테면 일단 얘는 당연히 본용언이고요. 밥을 먹었다라고 했을 때 얘도 우리가 섭취하다라는 원래 의미가 그대로 유지가 되죠. 따라서 둘 다 본용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디에 이어지는 보조용언이 아닌 거잖아요. 따라서 이럴 때는 밥을 물에 말아 먹었다라고 붙여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나올 때는요. 어디에 나오는 것이 보조용언인지 본용언인지 파악하는 것 그런 것들까지 요구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붙여 쓸 수 있는 경우 2번 보시면요. 본용언 다음에 보조용언이 의존명사에 하다나 싶다 붙었을 때 듯 이런 것들 다음에 하다 싶다 붙었을 때는 붙여 쓰는 걸 허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는 체한다 원래는 띄어 쓰지만 지금 이 보조용언이 의존명사에 하다가 붙어서 결합한 보조용언이기 때문에 붙여 쓰는 것도 허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붙여 쓸 수 없는 경우도 설명으로 줘요. 그래서 분석만 잘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를테면 앞말에 조사가 붙는 경우 그죠? 지금 어때요? 직접 먹어는 보았다라고 했을 때 먹으라는 본용언 다음에 조사가 붙었기 때문에 붙여 쓰는 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앞말 즉 본용언이 합성 용언인 경우 어근 결합해서 이제 합성 동사나 합성 형용사가 되는 경우 얘기하는 거겠죠. 이를테면 떠내려가 버렸다라고 했을 때 떠내려가가 얘가 뜨다 그 다음에 내리다 그 다음에 뭐죠? 가다 이거 세 개가 결합한 합성 용언이기 때문에 보조용언 버렸다를 붙였을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중간에 즉 의존 명사와 하다 싶다가 바로 붙은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조사가 들어가는 경우에 이를테면 비가 올 듯도 싶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에 조사 붙었으니까 붙였을 수 없다는 거죠. 이를테면 요건 가능해요. 그죠? 비가 올 듯 싶다 이럴 때는 의존 명사에 싶다가 붙어서 만들어진 보조용언이니까 올 듯 싶다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고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듯과 싶다 사이에 조사가 붙었기 때문에 붙여 쓰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출제 키워드 32 보시면 이제 띄어쓰기 부분 계속 정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 명사들 어떻게 쓰느냐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성 바로 다음에 이름이나 호가 나올 때는요 붙여 씁니다. 그죠? 물론 호칭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부를 때 쓰는 말은 띄어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경덕 선생의 호가 화담이잖아요. 그래서 성 다음에 호 나왔을 때 붙여 쓰고요. 그다음에 최영신 했을 때 성 바로 다음에 이름 나왔으니까 붙여 쓰고요. 시 같은 경우는 사람을 부르는 호칭어 별개 단어기 때문에 띄어써야 되는 거죠. 그죠? 다만 살짝 이 사전형 정보로 나왔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건 이 시라는 말이 부를 때 쓰는 시라는 말이 성시 자체나 아니면 그 성을 가진 가문이나 문정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당연히 전미사로 붙여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라는 성을 가진 가문, 그 다음에 그의 성은 남시라고 했을 때 성씨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럴 때는 사람을 부르는 호칭어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 전미사기 때문에 붙여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어때요 그러면? 그죠? 이순신 장군의 호이기도 하죠. 뭐 나름 최근에 나온 거기도 합니다. 이제는 암기할 필요 없으니까 부담 느끼지 마시고 어떻게 써야 돼요 이거? 틀린 거죠. 그죠? 우리 성 바로 다음에 호가 나왔을 때는 그 호가 두 글자든 세 글자든 뭐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글자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성 바로 다음에 나오는 호는 뭐한다? 붙여 써야 되기 때문에 이충무공 장군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죠? 확인하시고요.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에는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해, 섬, 강산, 산맥, 고원, 평야, 인족, 어가 결합해서 그죠? 고유 명사가 됐을 때는요 붙여 쓴다. 뭐 확인만 하시면 되고요. 옛날에는요 이 고유어 뒤에서는 붙여 쓰고 외래어 뒤에서는 띄어 쓴다라는 규정이 외래어 표기법이 있었는데 그냥 통일을 해버린 거예요. 뭐 과거의 사항은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러면 키워드 33 보겠습니다. 띄어쓰기 계속 관련해가지고 이런 거죠. 이런 게 이제 사전형 문제로 나오기가 되게 좋은 건데, 동일한 형태의 단어가 품사 통용 우리 배웠잖아요. 두 가지 범주로 존재할 때 의미에 따라 파악하고 아니면 쓰이는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서 파악해서 붙여 써야 되는지 띄어 써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를테면 대로가 의존 명사로 쓰일 때는 당연히 명사니까 따로 띄어 써야겠죠. 그래서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그와 같이 그럼 보세요. 약속하다의 니은 관형사형 어미 붙었으니까 이때는 의존 명사로 띄어 쓰고요. 그다음에 체연 뒤에 붙을 때 법이 명사 체연이라는 건 알잖아요. 그때는 조사라는 정보를 주니까 조사는 붙여 써야겠죠. 그 다음에 만큼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그죠? 역시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는 의존 명사 별개의 단어니까 띄어 써야겠죠. 에스다의 니은이라는 관형사형 어미 붙었으니까 용언의 관형사형이고요. 이때만큼은 띄어 쓰고요. 그 다음에 체연 뒤에 붙을 때는 그죠? 체연 뒤에서는 조사다. 무명은 명사 조사니까 붙여 써야겠죠. 그 다음에 만큼 같은 경우는요. 다른 조사 뒤에서도 조사로 붙여 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만큼이라고 했을 때 요거 조사고요. 조사 뒤에 오는 만큼도 조사로 붙여 쓴다는 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의존 명사로 쓰이는 건지 조사로 쓰이는 건지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줍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 정보를 보고 의존 명사라면 별개의 단어니까 띄어 쓰고 조사라면 붙여 쓴다는 거 그것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뿐 같은 경우에 얘도요. 이제 의존 명사 조사 두 가지 범주로 쓰이는데 의존 명사로 쓰일 때는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그리고 또는요. 뭐뭐다 뿐이지 이렇게 쓰였을 때 그래서 웃을 뿐 했을 때 웃다의 웃 그죠? 어간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 을 붙었으니까요. 이거 용언의 관형사형이고요. 의존 명사로 띄어 쓰고요. 그다음에 뭐뭐하지 않았다 뿐이지 뭐뭐다 뿐이지에서 의존 명사로 띄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체험 뒤에서 한정의 뜻을 나타낼 때는 조사로 앞말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남자 명사 체연이고요. 이때는 붙여 쓰게 되는 거죠. 살짝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이 뿐 들어간 형태하고 되게 비슷해 보이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얘는 어미거든요. 그죠? 그래서 뿐1 의존 명사 뿐2 조사 그다음에 리얼 뿐더러 어미에서 1, 2, 3번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앞에만 보면 예뿔이 예쁘다의 리을 붙은 용언의 관형사형처럼 보이기 때문에 예뿔 띄고 뿐더러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어미로 쓰일 때는 형태가 명확히 달라지죠. 뭡니까? 뿐 다음에 더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리을 뿐더러가 그죠 통째로 하나의 어미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붙여 써야 되는 거죠. 이건 어렵지 않죠?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망 같은 경우에 그죠? 자, 많이 의존 명사로 쓰일 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용언의 관형사형 이런 말들 나오지 않네요. 철저하게 의미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과한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횟수를 얘기할 때. 아, 죄송합니다. 날이 추워져가지고 저도 몸 관리가 쉽지가 않네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십시오. 자, 경과한 시간이나 횟수를 얘기할 때는 의존 명사로 띄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떠난 지 사흘 만에 그러면 이거 문장에서 적용해 볼 수 있죠. 떠나고 나서 떠난 지 사흘 지나서 경과한 시간 나타내기 때문에 의존 명사고요. 그다음에 나는 3번 만에 그 시험에 합격했다라고 했을 때 3번이라는 횟수 나와 있기 때문에 얘도 뭡니까? 의존 명사예요. 그죠? 그다음에 조사로 쓰일 때는요. 한정이나 비교의 뜻을 나타낼 때 그래서 하나만 알고 그러면 오직 하나라고 한정하는 거죠. 붙여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집체만한 파도라고 했을 때 파도의 크기를 비교하는 대상이 집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체라는 비교 대상 뒤에 붙을 때 조사다. 당연히 붙여 써야 되는 거죠. 지도 마찬가지로 의미 따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경과한 시간 나타낼 때 그럼 이를테면 만나다의 관형사형어미 니은 붙은 용언의 관형사형이고요. 자, 만나고 나서 한 달이 지났다라고 해가지고요. 경과한 시간 얘기하는 거니까 의존명사로 띄어 쓰고요. 그 다음에 어미로 쓰일 때 어미는 당연히 혼자서 단어 되지 못하니까 붙여 써야겠죠. 그래서 막연한 의문이나 추측을 나타낼 때는 이게 옳은이라는 관형사형이 아니고요. 은지라는 어미가 통째로 쓰이는 겁니다. 형태 봤을 때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막연한 의문이나 추측을 나타낼 때. 그러면 의문을 나타낸다라는 것은 단어 자체가 물음을 나타내는 말, 그죠? 의문사, 다른 말로 우리가 물음말이라고 하죠. 우리 뭐 육하원칙에 쓰이는 말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누가, 언제, 어디, 무엇, 어떻게, 왜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의문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술어 쪽에 추측할 때, 확실하지 않을 때 우리가 모르겠다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지를 보면 지가 의존명사로 쓰인 것이 아니라 그냥 은지나 는지 등의 통째로 하나의 어미인 겁니다. 따라서 붙여 써야 되는 거죠. 6번에 들 해가지고요. 역시 이게 이제 의존 명사로 쓰일 때는요. 여러 사물을 나열할 때. 그럴 때는 의존 명사로 띄어 써야 하고요. 그다음에 전미사로 쓰일 때, 그죠? 단순히 복수의 뜻, 여러 개의 뜻을 더할 때는 전미사로 앞말에 붙여 쓰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확인 문제 푸실 때요. 이런 내용들 보고 풀 수 있으면 돼요. 그죠? 한번 봅시다. 내용들 보고 풀 수 있으면 돼요. 자, 띄어쓰기가 옳은 것이라고 했을 때요. 일단 1번에 창조적 독해가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 뒤에 부정을 뜻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거 조사죠. 붙여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2번에 사소한 오해로 철수가 나하고 사이가 멀어졌다. 나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조사로 붙여 쓰는 거죠. 정답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아는 체 하는 걸 보니 공부 꽤나 했나 보다. 요것도 조사죠. 붙여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동해로 가는 김에 했을 때 요거 그죠? 요 앞에서 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2번이라는 표지 명확히 잡을 수 있고요. 그죠? 이때 김은요. 동해로 가는 김 어떤 기회, 계기 이렇게 뜻하는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띄었어야 합니다. 그죠? 앞 내용 보고 풀 수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2번 띄어쓰기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1번부터 보죠. 우리 시대의 스승이라기보다는 했을 때 나보다 너보다 했을 때 보다는 조사죠. 붙여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황소같이 일을 했다 했을 때 같이 그죠? 그처럼이라고 해서 가치는 조사죠. 붙여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은커녕 능커녕 통째로 하나의 조사예요. 그래서 쭉 붙여 써야 되고요. 4번에서 굉장히 쉬워지네요. 내 모자는 그것과 다르다. 와나 과의 의미로 쓰이는 하고는 그냥 조사니까 붙여 쓰는 게 맞는 거죠. 정답 4번이고요. 3번 보시면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요. 이거 본용언 보조용언 그 다음에 얘도 본용언 보조용언인데 보조용언이 의존명사에 하다 결합한 거기 때문에 붙여 쓸 수 있는 거고요. 3번은 떠내려가 버렸다 이렇게 써야 되죠. 그죠? 떠내려가다가 한 덩어리의 합성 용언이기 때문에 떠내려가 버렸다. 원래는 본용언, 보조용언 띄어쓰기 묻는 건데 좀 옛날 서울시 문제다 보니까 포인트를 엉뚱하게 잡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배웠으니까 이때는 보조용언 붙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보조용언의 띄어쓰기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앞말 즉 본용언이 합성용언일 때는 붙여 쓰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죠. 그다음에 4번에 그가 올 듯도 하다 같은 경우는 그죠? 자, 득과 하다 사이에 뭡니까? 지금 도라는 조사가 붙었기 때문에 띄었어야 합니다. 맞는 거죠. 정답 3번 확인하시고요.
자, 4번이죠. 뭐 띄어쓰기 옳은 거 나와 있고요. 만큼 조사니까 붙여야 되고요. 2번에 그죠? 여러 개를 나열할 때 맨 끝에 붙은 들은 의존 명사기 때문에 띄어써야겠죠. 그다음에 3번에 연락한 지 3시간 지나서라고 해가지고요. 경과한 시간 얘기하는 거니까 띄어써야 할 거고요. 그다음에 4번에 모르겠다라고 해가지고요. 추측 나와 있죠. 따라서 는지는 어미로 붙였어야 됩니다. 그죠? 나오는 포인트들이 매번 정해져 있어요. 5번에 띄어쓰기가 바르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요. 1번부터 보죠. 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일단 의문사도 나와 있고 모르겠다라는 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의문과 추측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리을지라는 어미 붙은 거에서 붙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그죠? 뭐 1번 바로 답은 나오네요. 내가 너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부정을 뜻하는 말 나와 있고요. 밖에는 조사죠. 그 다음에 3번에 차 한 대가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같이 조사죠. 붙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실 안에는 가방, 체육복, 신발에서 여러 가지를 나열할 때 들은 의존 명사기 때문에 띄어쓰는 게 맞습니다. 정답 1번 확인하시면 되죠. 자,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죠? 제시문이나 사전 정보형으로 나왔을 때 이런 것들 제시문을 읽고 정확히 이해하고요. 확인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외우려고 애쓰지 마시고 용어 자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 뒤쪽에 34 보시면 뭐 문장 보호 나와 있는데 더 이상 이 부분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학교 문법 시험에도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 부분은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거만 보시고 4번의 중괄호 우리가 집합기호로 쓰는 건데 수학에서는 원소를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쭉 쓰잖아요. 근데 국어에서는 이렇게 세로로 배열한다는 거 요거는 그냥 문제 통해서 가볍게만 확인하죠. 그죠? 자, 쓰임이 잘못된 거라고 해가지고요. 일단 1번에 그죠? 뭐 추가하는 내용 같은 거 주석 같은 거 달 때는 이렇게 소가로 치고요. 그러면 2번에 그녀의 나이 해놓고 여기 한자가 연세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괄호 안팎의 의미 다를 때는요. 소괄호가 아니라 대괄호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한 다음에 연세가 대괄호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3번 그죠? 소괄호 있을 때는 밖에 대괄호 치는 거고요. 4번에 이제 국어에서 집합기호로 쓸 때는 그죠? 이 중괄호 안에 원소를 이렇게 세로로 묶어서 보인다는 거. 문장 부호는 특별히 나올 일 없으니까 가볍게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맞춤법 부분은 마무리하고요. 15강에서 이 표준어 규정 역시 현재 출제기조 전환된 이후에도 유의미한 부분만 골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